안녕하십니까. 아나고TV의 이승훈 작가입니다. 화요일은 저희가 또 새로운 코너죠. 안성기라는 코너입니다. 예. 안원구 청장님의 안,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의 성, 이렇게 따서 안성기, 길을 드린다. 안원구와 김성수가 길을 드리는 코너, 우리 화요일 안성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은 뭐 하는 거예요? 이승훈은 뭐 하는 거예요? 이승훈이 아니고 이승기네. 이승기, 이거 그렇게 되나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요것도 이렇게 한번 맞춰보려고 저희들의 끈끈한 이런 조직력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또 급조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급조 좀 그만해. 아니 그래야 빨리 없앨 수가 있으니까. 또 다음에 또 없애고 또 만들고 좀. 예, 반갑습니다. 안원구입니다. 예,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예, 저희가 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또 저희들만의 또 시그니처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돼. 그다음엔 뭐요? 안성기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돼? 이 형 불과 방금 1분 전만 해도 졸고 계셨거든요. 근데 역시 프로입니다. 딱 카메라가 도니까 바로 기운을 차리셔가지고 또 끌어올려 주시는 게 우리 그래서 안성기 아니겠습니까? 예. 기운이 나니까요. 예. 근데 오늘 되게 날씨가 추웠어요. 갑자기. 조금 이제 대한이 가까우니까 그렇죠. 또 그런 게 옛날 절기는 상당히 맞아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소환 대한이 있는데 소환 때 대한이가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 예, 뭐 그런 그런 이야기 있을 정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란 쪽에서 불어오는 그 냉기가 전체를 얼려버리고 있지 않냐. 우리의 주적인 이란이요? 우리의 주적은 이란이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말씀하셔서 대통령께서. 그래요? 다만 아랍에미레이트의 주적이 이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형제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래. 그래서 형제니까. 어쩌자는 거야 지금. 이란하고 뭐 테헤란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아부다비로 바꿔? 큰일 났지 거기는. 근데 거기에 그 아크라는 부대가 있잖아요. 그 부대. 그 아크가 형제라는 뜻이래요. 형제. 그 이rak 그쪽 말로요.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는 드립 기가 막히다 이러고. 형 그 목소리 그대로. 내가 드리블에 갔다가 한 일주일 생각했어. 괜찮았지. 괜찮았지.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좋아했을 텐데. 참 근데 정말 사실 그 UAE 아랍에미레이트의 네. 주적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동에서는 그 이스라엘하고 그 오래된 그 종족 차이가 있잖아요. 셈족, 햄족 사이에. 수니파 여러 가지 또 그런데 있잖아요. 수니파와 시아파는 이란이 이제 시아파의 종주국이고 수니파의 종주국은 사우디지만 UAE도 수니파예요. 수니파고. 그래서 사실 그쪽으로 보면 주적으로 보면 그 종교 전쟁으로 보면은 주적이 이란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맞는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그 총리가 와서 한국은 경상도와 전라도가 나눠져 있고 어디가 나눠져 있고 저는 전라도만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 겁니까? 예를 들면 조금 걸쩍지근한데. 걸쩍지근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지역 감정이나 이런 걸 누가 다른 나라 종교 전쟁으로 해야 되니까. 종교 전쟁으로. 신천지가 주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거 그렇게 가는 거구나. 이거 대한민국의 주적은 신천지, 우리의 주적은 통일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얘기가 또 정확하네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엄청난 지금 문제가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과거의 상황을 우리가 좀 소급해야 돼요. 이제 이명박 정부로 소급을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여기에 원전을 우리가 UAE의 원전 4기를 우리가 건설하는 그걸 따왔어요. 수주를 따. 이게 바로 이 대통령 부부가 갔던 바라카 원전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바라카 원전을 따고 지금 5분에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씨가 가가지고 서가지고 뭐 이상한 그 김건희 대통령 뒤에 그 백댄서처럼 서 있었던 그런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게 아크 부대라는 건데 그 아크 부대가 형제라는 이름이라는 거고 그게 왜 거기에 그러면 UAE에 가게 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왜 갔을까? 이 아크 부대가 근데 알고 보면 있잖아요. 비전투 부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특전사들이 가 있어. 특수부대들이에요. 전부 다. 특전사가 가서 비전투를 하겠어? UDT로 가는 거죠. 지금 얘네들은 35,000피트에서 떨어지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뭐 대통령한테 뭐 고공 낙하 훈련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쯤에서 그 낙하를 했냐 4,000m 정도에서 낙하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4,000m 정도는 별로 높지도 않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떨어져 봐라. 4,000m를 할 수 있는 건 특전대예요. 보통 그 낙하산 훈련들 네. 뭐 일반 군인들은 하지도 않지만 그렇죠. 공수부대들도 4,000m에 떨어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전대나 이런 데서 떨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우리 부대에 진짜 숨기고 싶었던 걸 그냥 오픈시켰어. 다 오픈해버렸어. 여기가 특전대들이 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중동이 긴장이 고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의 그 전투부대가 여기 가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드셨어 지금 그런데 대통령께서. 거기 가서도 또 뭐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지금 더 크게 근데 문제가 특전대가 되는 가서 사망력을 키우고 있는 거야. 사망력 있어요. 나 진짜.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볼 네. 문제가 아니다. 네. 가서 그야말로 대통령이 음. 이란이 UAE의 주적이다. 네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이거를 그냥 단순한 그냥 드립 실수로 봐서는 안 될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게 있다는 심각한데 거예요. 일단 먼저 좀 약간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먼저 얘기를 네. 하다가 조금씩 그러죠.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사진 2번을 주시면은 요게 제가 참 할 일 없는 제가 저 이란 국영방송 IRNA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네. 캡처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표정이 벌써 네. 아주 심각하잖아요. 영어 다 해석되시잖아요. 굉장히 호전적이잖아요 느낌이. 영어 다 해석되시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참견했다 이거예요. 쓸데없는 참견 정도가 그거 아니라 아니죠. 쓸데없는 말 했다. 이게 지금 이분이 카나디 대변인. 예, 이 네. 언어가 얼마나 그 좀 외교 쪽에서는 거의 쌍욕에 가까운지 비외교적인 처신을 네네. 그런 처신을 한 했다. 거죠. 이 비외교적 처신이라고 하면은 전쟁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내용이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이란과 또 걸프만 주변의 중동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토털리 언어웨어. 토털리 언어웨어면 해석되시죠? 아무것도 모른다. 아하. 아는 게 1도 없다. 이런 얘기를 써가면서 비난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간섭질 그만하고 예. 지금 외교부가 진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알고 싶으니까 답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란하고 우리나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란하고 석유도 이란에서 주로 그 또 이렇게 좀 들어왔고요. 싸게 좀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이제 페르시아만 위에서 이란이 석유가 지금 세계 4위 매장량을 네. 가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 그 높은 그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란은 그 국제적 우리하고도 사실 미국 제재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돈이 좀 동결돼 있는 거는 한 네. 그 70억 불, 7조, 7조 정도 되죠. 70억 불 정도가 지금 그 동결돼 있는 거 외에는 우리하고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빠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가 그 거기에 수출도 많이 하고 많이 했었죠. 수입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요. 박근혜 때는 있잖아요. 지금 얘네 아랍에미레이트에 300억 불 그 MOU 했다고 난리 부르스였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그렇게 300억 불 했다고 좋아가지고 하고 실현한 거거든. 저 대통령이. 네. 박근혜는 456억 불 했어. 어허. 이란하고 사이에 456억 불. 좀 받아 적어라. 근데 뭐 이게 마치 300억 불 수주한 게 막 역사상 최대 뭐 수준한 그러니까요. 것처럼 그렇게 떠드냐? 네. 이 인간들아? 지금 현재 수주도 아니고요. 처음에는 MOU 상태. MOU 상태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양해각서라 그러죠. 예. 그냥 그렇게 우리 투자할 계획이다. 계획이다. 그래 너 알고 있어라. 이런 분들이 이거거든요. 투자하려고 생각 중이야. 뭐 이란하고는 양해각서도 있었지만 거기에 더해가지고 제 일종의 가계약 상태까지도 몇 건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지금 다 이루어진 게 없어. 예. 지금 근데 그런데도. 이게 사실 이제 이란하고 관계가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란과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진 3번을 주시면은 이태원에서 이태원 참사 때 이란 국민들이 5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 정부가 관리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란 정부에서 조금 소위 화를 좀 냈었습니다. 화를 낸 정도가 아니라 이 유가족들은 지금 한국에 국가 소송하고 있습니다. 예, 예. 소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서 예. 지금 그 나라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란은 우리 주적이다. 뭐 이런 뉘앙스 발언을 했으니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 형제니까 결국 우리의 주적이 이란이 되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으니 이란이 속된 말로 빡이 안 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사실 이게 좀 그 심각한 상황인 게 이 그 전에 이명박이 가서 원전을 할 때도 수주할 때 네. 불란서에서 44조의 44조. 그 수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을 네. 우리가 22조로 반을 후려쳐가지고 후려쳤죠. 우리가 네. 그 저가 낙찰 그 입찰을 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하면서 근데 그 뒤에 더 심각한 문제가 오. 그 뒤에 달려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 불란서는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핵 우산을 씌워줄게라고 오. 했고 네. 우리는 너가 전투에 전투가 벌어지면 우리나라가 참전을 할게 하는 정도의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오, 거기 전쟁에 참전을 해줄게. 이걸 오. 2017년에 예. 그 김종대 전 의원이 네네. 까가지고 그때 뭐 난리가 났었고요. 오. 실제로 그 뒤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은 네.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는 게 예.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네. 임종석 그 당시 비서실장이 예. 갑자기. UAE를 첫 번째 방문국으로 갑자기 날아갑니다. 네. 예. 갑자기 날아가 가지고 음. 갔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그때 당시 난리가 난리가 났었어요. 맞아요. 이게 기억나요. 예. 가서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제 이명박 때는 원전을 수주를 해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ONM이라 그러죠. 네. 이게 관리하는 그 관리비가 더 드는 거죠. 그 관리비로 55조를 우리가 했다. 그래서 80조를 우리가 그 벌어들였는데 그것이 그걸 훼손하기 위해서 전 정부를 치기 위해서 간 거다라고 해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당시에. 네네. 이게 개소리고요, 진짜 그건.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나중에 그 주로 그때 원내 대표였던 김성태 씨가 그렇게 네. 난리가 났죠. 근데 그 뒤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김성태 씨가 입을 딱 닫아버려요. 둘이 만나고 김종석 씨 만나고 김종석 씨하고 만났죠. 갑자기 싹 닫았어요. 근데 그때 가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나 이제 지금부터가 그 당시에 그 이면 합의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네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전투가 만약에 벌어져가 참전을 해주겠다고 한다면은 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전투가 자동적으로 전투에 개입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한미 동맹과 관련된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 작전권은 그 미군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미군이 어떤 상황이 그 빠질지 모르는데 첫째 보세요. 지금 이명박 정부 때 그 UAE하고 맺은 그 협약에 의해 가지고 예. 우리가 참전을 한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주적이 지금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UAE가. 우리한테는 이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아니라 UAE한테 그렇지. UAE가 UAE에서 전쟁이 날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미군이 이스라엘 참전을 해야 참전하겠죠.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미군이 군사 동맹인 나라예요. 그래서 중동전 때 예. 미군이 그렇죠, 참여를 그렇죠. 하잖아요. 자동 참여합니다. 예, 예. 오. 그런데 우리는 UAE에 자동 참여해요. 그럼 우리하고 미군하고 싸우는 싸우는 거는 거네. 상황이 오, 벌어지는 진짜? 거죠. 미국하고 우리는 또 군사 동맹이야. 야, 이거 난리 날 일이네.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이상한 짓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똥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난 걸 싸놓은 거야. 와. 이래놓고선 여기서부터 여기서 아랍에미레이트인가 어디서 돈 무슨 상 받아가지고 그 돈 1억 원은 지가 인마이 포켓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오. 이런 아유 정말 형 아우, 책까지 나왔어. 정말 책까지 나왔어. 이런 아우 정말 와. 이런 이면 합의를 해놓는 것은요 네. 나라 망하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사실 그래서 박근혜 때도 이 부분은 안 된다는 걸 알았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무슨 협의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쪽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게 과연 이거 그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네네.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임종석 씨가 갔던 걸로 제일 저는 먼저 알고 간 게.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이라면 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박근혜 때도요 그랬대요. 아니 니네들 왜 약속 안 지키냐. 오. 분명히 니네들이 우리 그러니까 아예 전투 기술 전투와 관련된 장비 네. 이런 것들을 다 해준다고 약속을 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와.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네, 만약 네. 무기 같은 걸 거기다 팔려 그러면은 네. 아랍에미레이트에 팔았을 때 미국의 허락 없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절대로 팔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큰일 난 상태에서 그나마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날아가서 그렇지. 예. 아랍에미레이트를 어떻게 달래는가 예. 이게 중요한데 지금 아크 부대 정도가 가 있는 걸 보면은 거기서 전투 기술 같은 건 가르쳐주고 그런 식으로 또 그 그렇죠. 전투와 관련되는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갖다 까는데 자문을 해주고 아마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원전 그 원전을 그 보호하는 그런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원전이 이제 그 폭격당한다든지 네.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핵폭탄 터진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예.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 뭐 기술이라든지 예. 그다음 특수부대들이 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 거기에 뭐 폭탄이나 이런 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키는 역할 예. 한 150명 정도가 있다는데 그러고 군사 교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있는데 저거를 지금 가가지고 요번에 발언하는데 그냥 있었던 발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드는 것이 연장선에 뭐가 있으니까 그냥 예. 뭐 우리 장병들을 지금 그 외교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란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 장병들을 그 위로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위로치고는 너무 센데.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게 그래 당시에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예. 그게 꼭 집었단 말이에요. 이란이라고. UAE의 주적은 이란이라고 찍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럼 이란이라고 찍은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거기 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없죠. 우리의 주적은 북한, 뭐 어. 거기 이란 가가지고 UAE에 가가지고 UAE의 주적이 이란이라고 할 말은 정말 필요가 없는 그렇죠. 말이에요. 할 그게 말은- 외교적으로도 예. 그 해서도 안 되는 말이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어설프게 듣고 간 거지. 아 뭔가 이제 주워 듣고 야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야. 제가 지금 의심하는 건 최초의 이명박 때는 음. 그 UAE를 공격하는 모든 나라가 전쟁이 나면은 참전을 한다는 데 동의했을 것 같고 그렇죠면요. 박근혜 때 이건 제가 내피셜로 이야기하는 건데 피셜입니다. 박근혜 때는 아마 이스라엘을 뺏는 거 아닌가. 아, 그건 살짝 빼주고 덜어주고. 그럼 이스라엘을 빼면 미국에서 반대는 이제 우리가 그 큰일 나니까. 문제가 네. 이제 해결되잖아요. 예. 그럼 이란은 그냥 남겨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 이란이란 걸 콕 집어서 이야기했다. 이래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뇌피셜 대로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얼마나 남의 말을 띄엄띄엄 듣는 겁니까?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거기서 언급을 한 거예요. 어? 그 이란이 이제 우리 주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네. 거꾸로.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하면서 와 어떻게 주적이 또 근데 늘었어. 여기서 진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네. 여기서 도사리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제가 김종대 의원하고 오늘 방송하면서 들은 건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 날아왔던 그 무인기 네. 그게 이란 거랍니다. 진짜? 이란 걸로 추정이 된대요. 그런데 이 무인기를 북한에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이란하고 관계가 좋으면 네. 야, 니네 그 북한한테 이런 기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무인기 좀 주지 말기. 그 대신 우리가 이런 거 너희들한테 많이 팔아줄게.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잖아요. 무인기가 1,100대 있대지만 그 중에서 대략 한 절반 정도는 낡아서 실제 그 쓸 수가 없고 최신형 이란 무인기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대요. 네. 이게 김정은이 지금 계속 그 시뮬레이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랍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 무인기가 들어가서 아주 네네.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이게 또 쓸모가 있구나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무인기를 자기가 들여와서 예. 뭔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해볼 거죠. 수가 예, 있겠구나라는 예, 예. 그림 하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본 거 아니냐는 그런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란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그럼 북한을 갖다 그냥 무한대로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란하고 저 사이가 나빠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란은 지금 자원 측면에서 우리가 이란을 만약에 적대시하면은 우리는 예. 지금 진짜 비싼 석유를 사와야 석유도 되는 그렇고 거예요. 광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저거 보세요. 예, 그러니까요. 서울 침투한 북한 무인기 이란제 가능성. 이거라니까. 게다가 동아일보니까 또 신빙성이 강합니다. 이런 거는 그렇지. 동아일보가. 그 저런 말들이 그렇다면은 진짜 확전을 뭐 불사한다는 말이 지금 세계 그러게요. 전쟁 세계를 상대로 지금 확전하겠다는 이야기 같이 무서워. 정말 이 군대 안 갔다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지금 돌이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각 대륙별로 사고를 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유럽, 영국, 예. 그다음에 저번에 미국, 이번에 중동, 화약고네요. 돌아다닐 때마다 화약고예요, 화약고. 아니 전 세계가 네. 이런 미추광이는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나갈 때마다 불안해 죽겠네. 근데 이게 뭐 한번 그 저희가 이란하고 또 얼마나 무역이나 수출입이나 이런 것도 또 한번 보여드리면 그럽시다, 좋으니까요. 그럽시다. 사진 5번을 한번 주십시오. 이건 참고로 이제 무역협회에서 제가 직접 그 나온 자료, 무역협회가 아니라 무역협회 중동지역본부에서 네. 직접 한 것 중에 예, 제가 발췌를 하나 했는데 이게 지금 최신 겁니다. 2022년 상반기 예. 것만 나온 거예요. 근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하죠. 그렇지 당연히 왜 올라가죠. 수출이 지금 계속 이제 무역이 뭔가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었고 특히 의료용 기기하고 산업용 전기 기기 이런 쪽이 이란에서 막 달라고 막 이쪽도 이제 뭔가 산업이 점점 더 발전돼 가니까 우리나라 제품 좋은 걸 가져가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 사태가 터진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3년 상반기 때는 완전히 이제 줄겠죠. 그러니까 사회가 안 좋아지면은 엄청난 그런 그 공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박근혜가 이란과 가서 그 MOU 맺어갖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2의 중동의 그 시대가 열렸다. 어허. 이러면서 이란으로 가라. 뭐 사막에서 일해라 뭐 이런 새로운 얘기는. 기회가 네. 생긴다. 젊은 친구들 전부 이란 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란이 원래 옛날에 그 페르시아잖아요. 그렇죠. 네. 페르시아하고 그 아리아인들이 네, 네. 그 그 종족들인데 네. 땅 넓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저게 사실 거기 자원도 많이 매장돼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수출할 것도 많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의료용 기기가 지금 제일 많이 지금 수출되고 있는데 거의 2배 이상. 이것도 아마 예. 거기도 코로나 영향이 있었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간 거는 주로 아마 의료용 기기가 주로 한국 K 그 방역에 그렇죠. 힘입어서 아마 많이 나갔던 예. 것 같고요. 그리고 원동기하고 펌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그 나라는 그 중동이 대부분 다 물이 부족해요. 네네네. 그리고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물이 거의 없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밑에 지하수를 파지 않으면은 예. 살 수가 없을 정도의 그 상황이라서 아마 원동기하고 펌프가 네. 이게 많이 나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뭐 쭉 대부분 다 그런 뭐 산업, 섬유화학 기계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그렇죠. 전자제품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뭐 LG전자에서 맞습니다. 예. 가져가는 게 많으니까. 예.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또 많이 가져가요. 많이 가져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참 너무 답답한 게 이란의 인구가 8,500만이에요. 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는 1,000만입니다. 8배가 이상 많아요. 인구가. 그렇죠. 땅 넓이도 땅 넓이는 한 10배 이상 될 그럼요. 거예요. 이란이. 탁지도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러고 관계도 이제 수니파 시아파라고 하지만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는 그 상당히 종교에 대해서 그 수니파 쪽을 취하고 있지만 네. 상당히 개방적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거기는 뭐 아시다시피 두바이 같은 데는 가서 술도 먹을 수 있고 예. 거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가서 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열려 있는데 네네. 그 이란은 시아파잖아요. 네네. 시아파고 그 이제 그 시아파들은 칼리프들 모하메드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렇게 그걸 주장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신정. 그 신정을 하고 있고 특이한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말로 사실은 종교 지도자가 전체 그 원수라고 해가지고 네. 대통령 따로 있어도 그 종교 지도자가 이제 절대적인 지금 모든 걸 행사하는 그런 권한을 나라죠.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영국의 여왕이 있다면 네네. 그 이쪽은 그런 호메이니가 있는 거죠. 지도자가. 근데 그 두- 지도자가 힘이 더 센. 그런 거죠. 거죠. 영국하고 절대적이죠. 다르게. 영국은 뭐 상징도 비교도 안 안 되게. 되게. 상징만 있는 영국은 거니까. 상징적인 거고 네. 여기는 실질적인 실질 거는 지도자. 모든 걸 다 상권 분립이 돼 있지만 실질적인 신정 신정 국가. 원수가 국가 원수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이것도 이렇게 호메이니가 잡게 된 이유가 사실은 미국이 그 팔레비. 막말로 팔레비라고 하는 그 왕을 거수아비 왕을 세워가지고 통치를 했잖아요. 세워놓고 그 독재를 했잖아요. 그렇죠. 독재를 다 방치하고 사람들 막 죽이고 이래도 냅두고 그래가지고 그 팔레비 왕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그러니까 반정 네네.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네. 그 혁명의 그 책임도 미국한테 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여기 석유를 이제 지배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말이 그렇죠. 많죠. 그런 썰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호메이니가 잡으면서 예. 신정 국가로서 완전히 정립이 된 아주 세계에서 유일한 독특한 국가죠. 거기에 반하면은 뭐
아랍에미레이트는 뭐 조그마한 소국이죠. 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물론 요즘은 이제 네. 그 만수르로 네, 대비되는 만수르. 그 지금 무하마드입니까? 네. 그쪽 지금 네. 대통령이지만 그 동생이 만수르 아닙니까? 네. 만수르 가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엄청난 부자라는 네. 거요. 만수르가 여기 팥빵 좀 사줬으면 근데 좋겠네요. 그 만수르 만나고 왔다고 난리예요. 그럼 또 김건희가 만수르 만나고 왔다. 만수르 어. 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야, 이거야. 어떻게 접대하시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쪽은 또 뭐- 정문 아닙니까? 하여튼 오빠 만수르 오빠 돈 많아 뭐 이런 거예요. 아 요즘 그 유행하는 게 오빠 돈 많아 뭐 그런 네.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이제 이란이 석유도 석유지만 천연가스도 매장량이 엄청 많아요. 많습니다. 1위래요. 예. 세계 1위. 세계 1위. 와 이런 나라를 주적으로 돌려. 한마디에 이걸 참 야. 이거 아마 수습하려면 정말 가서 정말 사절단을 보내야 될 거예요. 이거. 예. 그런데 지금 외교부가 내놓은 얘기가 기껏해봤자 유감이라도 없어요. 유감이라도 없고 아니 그것과 이것은 별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 아니 그게 어떻게 별개일 수가 있어.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네. 와 진짜 어이없는 어? 상황이야 이거 진짜. 아 나 진짜 이런 무식한 애들이 아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게 떠돌아다니겠습니까? 사진 이 1번 좀 보여주세요. 옛날에는요 사진으로. 이 정도 했으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중동 담당 보좌관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 경질을 해서 바로 교체해야 되죠. 그래서 바로 책임을 갖다 묻고 이런 자리. 이 또라이가 나한테 잘못된 페이퍼를 줬다 네. 이런 식으로라도 하면서 네. 그 이란에 대해서 면을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렇죠. 해결이 되죠. 네. 근데 저 지금 내용을 보면은 바이든 날리면 뭐 하는 이야기 예, 그러니까 이탄인 걸로 보는데 덮어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왜 저런 말은 안 나오나 이란이라고 안 하고 이런 개새끼들을 했다고 해. 예. 옆으로 가는 개입니다. 예. 예. 하여튼 예, 요건 이제 빼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도 이제 이찍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도 이제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만 아니 그래도 UAE한테 막 MOU도 맺고 막 7조 받고 뭐 이러면 된 거 아니냐. 그까짓 그 이란 이딴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MOU라는 건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아, MOU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예,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사진 7번을 떴네요. 사진 7번 좀 보여주십시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기사로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2016년 기사입니다. MOU 자원외교, 소위 말하는 MB의 자원외교 MOU 96건 중 본 계약은 16건. 근데 그 본계약된 16건이 전부 다 네. 제가 그 한때 강물자원공사를 제가 한번 아, 네네네. 쭉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심지어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그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쪽에 네네. 그 석탄 광산을 샀다고 해요. 예. 근데 샀는데 그 가보니까 강물자원공사에 있는 자료예요, 그게. 광물자원공사. 지금 제가 예. 말씀드린 거는. 예. 근데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호수들이에요, 호수. 거기에 뭐가 호수에 왜 그게 있어? 석탄이 예. 호수 밑에 있는 석탄 광산이면 에? 그 물이 묻어가지고 그게 되나요, 그게? 그게 뭐 석탄이 탈 수가 없는데 그러면 물이 들어가 있으면 야 어떻게 그걸 그런 샀다고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또 대통령한테 돈 주고 그 어떤 무슨 강산을 하나 또 샀는데 네네네. 그 강산은 또 그 대통령이 경질이 돼버려 바로 군사 부대가 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계약이 무효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 네. 강물자원공사 이야기는 따로 우리 이거 자원외교는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네. 저게 예. 제가 그거 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을 이명박 때 다 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참. 근데 진짜 양아치다. 16건 계약이 불가하다는 게 아니라 예. 했으면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지금은. 게다가 16건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이건 진짜 말씀대로. 와. 아니 이명박 그리고 때다 아까도 해먹었구나. 말씀드렸지만 그 박근혜 그 정부 당시에 이란하고 그 MOU 맺은 게 456억 불이라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대로 나와. 456억 불이면 지금의 그 아랍에미레이트라고 맺은 거보다 네네. 156억 불이 더 많아요. 오. 그리고 거기에는 일부 양해각서보다 더 진전된 MOU보다 진전된 그 준 계약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냥 MOU야. 그렇죠 MOU죠. MOU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럼 요번에 저 갖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네네,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 지금 계속 이명박 정부 때 그 원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원전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또 MON을 했잖아요. 네. 네. 52조 수주 쓰러 담았다는 게 MOM이 그 OMM이에요. OMM. 그러니까 운영해 주는 그 대가로 네. 받는 네. 돈이에요. 그런데 그 수주 쓰러 담았다고 하는데 그게 그 UAE에서는 자기들이 했던 약속들을 다 그냥 없던 걸로 하면서 어허. 뒤에 뭐 군사 우리가 보호해 줄게 하는 네네. 말들이 없어졌는데 저렇게 해줬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계속 유지를 해야 돼. 정부가 네. 바뀌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종석하고 이야기가 있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뒤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네. UAE를 왜 갔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이 이번에 가서 뭐 그렇게 환대를 받고 뭐 비행기가 몇 대가 와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에이, 그걸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의와 성실을 지켜온 한국에게 고맙다. 그 얘기는 뭡니까? 굉장히 섬찟한 얘기인 거야. 아, 여태껏 흔들리지 않고 우리한테 무기도 빼돌려주고 빼돌려주고. 또 군대도 그 알려주고. 기술도 알려주고. 원래 아랍에미레이트 군대는요 당나라 군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군대의 70%가 외국인이었는데다가 용병 썼구나. 예, 용병도 아니고 그냥 외국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냥 오. 군대에 가서 복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애들이. 그 정도로요. 그러니까 월급을 준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간다고 해도 진짜 오합지졸. 아이고 진짜. 그래서 정말 그거를 전부 이 아크 부대 등등을 통해 가지고 배웠구나. 정말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좀 숙련된 그런 군대로 바꾸는 게 목표였다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좋아하겠어요? 이거를 저는 그 김병주 의원이라고 예, 했잖아요. 의원이죠. 예. 그 사성장군 출신 민주당 의원이 이 부분은 조금 깊이 예. 그 이명박 때부터 예. 이루어졌는 내용들을 좀 제대로 정리를 해서 예. 예, 맞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안호구 총장님도 알려주셔야죠. 지금 같이. 아니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그 네.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 자료라든지 이런 걸 그리고 그분은 이제 같이- 국방 예. 그 군인 출신이니까 네네. 그 자기가 합참 그 차장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오. 그분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료를 받아 국방위에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저는 또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런 일들은 없었나요 혹시? 뭐 노무현 정부 때도 파병이 갔죠. 예, 청와대에 그때- 계셨었으니까. 예, 그때 파병 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는 어디죠? 간 데가 거기 그 이라크 무슨 부대였는데 이라크 부대에 예, 갔을 예. 겁니다. 예. 근데 비전투병 보냈죠. 그 그때. 비전투병을 갖고 네. 그것도 직접 본인이 직접 가서 했는데 이라크하고는 우리가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간 건 그건 아니고 아니죠. 예. 우리가 미국이 파병하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파병하라고 해서 억지로 어. 그때 당시에 그걸 받아들였죠. 네네. 그러면서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고수했던 게 비전투병.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주로 그때 뭐 의료 지원병. 그렇죠. 주로 의료지원. 주로 의료 지원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어. 저기는 아크 부대가 지금 특전대가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 알았네. 주로 이라크에 그때 갔을 때는 공병이었어요. 공병. 다리 놔주고 이제 뭐 닦아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의료 지원하는 네. 거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사람을 그 죽이러 가는 전투부대예요. 전투부대잖아요. 특수전투부대. 아이고 사진 혹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사진은 없을까요? 아까 그러니까. 부대 이름을 계속 윤석열 대통령만 보니까 그때 그 소화가 안 부대 이름이 되네요. 뭐였더라? 그 부대 부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나는데 예. 제가 보고 제가 싶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네. 그 군복을 입으신 분이 위에 이제 이 모자도 그 사막에서 쓰는 모자 있잖아요. 이 창이 이렇게 넓은 그 모자를 쓴 분이 앞에서 우리 그 비서동 안에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도 안 했죠. 근데 또 보니까 대통령이신 거야. 또 저 모자 있잖아요. 저 모자를 쓰시고 네네. 그 갔다 그때 그 자이툰 부대. 자이툰 부대. 부대. 전 모자를 쓰고 사무실에 반갑다. 와가지고 갔다 왔다고 그 우리 군 장병들 격려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사무실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눈물 날 것 같아. 이 자이툰 부대 말고 아크 부대. 아크 지금 부대. 그 UAE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돼 있는 아크 부대는 그게 이제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그 모델이 됐던 부대입니다. 실제로 거기도
송중기 씨가 특전대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사람 죽이는 곳이에요. 자이투 무대하고 달라요 완전히. 지금 저긴 공수 부대와 그 UDT 해군 그 특수부대 예. 거기가 다 지금 참여해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저 표정 보세요. 오빠 나 여기 그 저게 아우, 이제 실질적으로 네. 이런 거죠. 그 특수부대들이 저리 갔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네. 저기서 전투가 벌어지면은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 지금 우리 미군 주둔군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마음대로 그 북한에서 침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네. 거예요, 저게. 예, 맞아요. 참 하여튼 이 얘기하면 또 한 시간도 진짜 할 수 있는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지금. 야 이게 진짜 와. 아, 근데 진짜 갑자기 대통령 하나 또- 잘못 뽑아가지고 지금. 이거 맞아요. 격리에 이것도 또 갑자기 이 사진이 갑자기 나오니까. 왜 둘 다 제대로 격리하고 네. 있는 것처럼 그게 이렇게. 주적이 이 UAE의 주적이 이란이라고 한 거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를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를 분석을 안 해주잖아요 네. 기사들이.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으니까 더 나가서 퍼뜨려 주세요. 이번 설 때 많이 좀 이- 얘기해 주세요.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고 지금 이란한테 어떤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 이 방송하고 김종대 의원 나왔던 성수대로 방송하고 네. 두 개를 보면은 완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심각한 얘기. 빨간 약. 네, 빨간 약. 빨간 약. 예. 성수대로 빨간 약. 저도 사실은 이 깊이 몰랐을 텐데 네. 당시 이명박 재산 추적을 하면서 어허. 그 당시에 그 현대 그룹에서 그 현대 건설을 가져가기로 돼 있었는데 네네. 현대 건설이 그러니까 UAE에 수주를 해놓은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예.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현대 네네네. 건설이. 예.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 가느냐에 그 형제의 난이 형제의 있었잖아요. 난은 그렇죠. 예, 예. 그 당시에. 예, 예. 그래서 현대 자동차로 가면은 그 적장자가 되는 거고 정몽헌 쪽에 현대 그룹에 가면은 그쪽이 적장자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디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오. 이슈였는데 그 현대 건설을 처음에는 현대 그룹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예. 그걸 갑자기 정책금융공사에서 그걸 배제를 하고 예. 현대 자동차로 간 거야. 그래서 그걸 추적하면서 하다가. 이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다스 관련해서 또 추적을 하시면서 이제 같이 그렇죠. 다스가 그렇죠. 예. 현대 자동차의 그 자동차 그렇죠. 시트는 시트니까. 근데 그 이명박이가 예. 현대 자동차에다 그 다스를 넣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현대 자동차에 뺏어다 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야, 이게 참 하나를 터니까 또 소위 말하는 고구마 주기처럼 그냥 쭉쭉쭉쭉 나오네요. 진짜.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야. 깊이 알았던 거고 그때 의심이 세 가지를 했었어요. 예, 어떤 그 겁니까? 뭐냐면 현대 자동 현 원전을 줄 때 원전. 그 원전을 그 현대 그 엔지니어링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알톰스사인 프랑스가 프랑스. 거의 다 사스타죠. 돼 있는데 네. 그걸 우리 한국으로 가져왔잖아요. 한국으로 가져왔다는 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그 한국으로 가져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뭐를 해줬길래 프랑스를 이기고 가져왔을까.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몇 가지 의혹이 있었어요. 그렇죠.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첫째는 그 우라늄 원료 원료 공급권을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의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명박이가 카자흐스탄을 자주 갔는데 네. 그 카자흐스탄에 우라늄 강산이 그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왜냐하면 그때 국민은행이 그 카자흐스탄의 은행을 1조 원에 샀다가 그래요? 1,000원 받고 판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1달러에 판 적이 있어요. 1달러에 팔아. 이게 아무데도 안 알려진 사실이에요. 진짜? 와, 1달러에? 와 와. 진짜. 뭐야? 뭐야? 그러면 그 돈이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뭐야? 아니, 그 돈을 한 거지. 뭐가 어떤 있으니까 새끼. 어떤 새끼야 이거? 그게 여러분 지금 찾아보면은 조금 나옵니다. 오 있네. 네. 국민은행 9,541억에 산 해외은행 1,000원짜리 됐다. 와, 그것도 조선이야 또. 근데 이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을 안 하는데 이게 카자흐스탄입니다. 이게 있었던 데가. 네. 근데 그 카자흐스탄이 그랬고 그 당시에 또 어떤 카자흐스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구리왕이라고 예. 있었어요. 구리왕. 네. 여기 우리나라 왕이 3명이나 있었어요. 구리왕, 왕구왕, 선박왕. 그 구리왕이라는 게 네.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의 구리 강산을 네. 소유했던 게 이 건이 거였는데 이건이. 이거를 갑자기 거기에 현지에 있던 삼성물산 직원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게. 그래가 그게 그래요? 또 구리왕? 영국 런던에서 그걸 상장을 해가지고 예.
떼돈을 벌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겼다가 갑자기 세금이 매긴 사실이 없는 걸로 돼 가지고 끝난버리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니 이걸 따로 언제 뭐 특집으로 이거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특집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또 세 번째. 그런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이명박 그 당시에 나자르바예프라는 카자흐스탄 대통령하고 의형제를 맺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야 얼마나 돈이 갔으면. 근데 그 나자르바예프는 22년간 그 당시에 독재를 하고 있던 카자흐스탄 대통령이었죠. 예. 근데 그 사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카자흐스탄의 이명박에 뭐가 있으니까. 그때 그래, 그러면서 맞아요. 무슨 의혹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우라늄 강산이 카자흐스탄에 있을 것이다. 이명박. 우라늄이 카자흐스탄에 엄청나게 많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원전에 그 우라늄 자원외교 아니 그 원전에다가 네. UAE 원전에 우라늄이 있어야지 원전이 돌릴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가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였고 예. 두 번째 가설은 뭐였냐면은 핵 처리 시설. 그렇지 처리를 해야죠 이걸. 그 원전을 하고 나면 핵 처리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늘 문제잖아요, 사실. 예. 우리 지금 그 경주에 핵 처리 시설이 있잖아요. 그 보관 시설이 있잖아요. 그 핵 처리를 해준다라는 조건이 있었다라는 설이 있었어 그 당시에. 설 하나가 그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가 군사 파견이었어요. 이건 또 약간 좀 뜬금없네. 그게 이제 지금 이야기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그런데 우라늄 그건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나간 게 아니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재처리 시설은 우리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한 일인데 그건 안 일어난 걸로 일단 보여져요. 이건 아직 안 일어났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걸로 보여지는 거죠. 야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러니까 다 MB가 싸질러 놓은 똥이야. 그래서 제가 MB 추적을 하면서 그 지금 강물자원공사부터 자원외교하고 다 연결해가지고 지금 저거를 추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야 겸손은 힘들다 뭐하니? 이 재미난 얘기를 아침에 좀 떠들어 주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는 너무 겸손이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우리처럼 겸손해야 예. 그 진짜 어떤 일들이 거기에 숨어 있는지를 갖다가 열심히 팔 텐데 이분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냥 하실 얘기가 많아서 드러나 있는 거 일단. 아주 그냥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 이런 거 그런 많은 좀 분들이 챙기세요.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물론 저희도 이제 4만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한 100만 분이 또 계신 채널에서도 또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20만 곧 돼가는 김성수 TV에서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또 뺏겼네. 그래도 저희는 또 한번 저희는 주적이 아니라 형제 아니겠습니까? 아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저희들은 또 여기서 이 정도 얘기하면 또 나중에 또 성수대로 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요. 예. 와 근데 이 얘기를 사실 제가 한 이재명 얘기해야 돼 이제. 10분 정도 할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너무 많이 했나요? 아니요 너무 재밌다 보니까 저는 네, 이렇게 맞아요. 시간이 이렇게 흐른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자. 와, 하여튼 오늘 근데 좀 중요한 또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사진 그 9번을 주시면 이번에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입국이 됐죠. 수원지검 압송이 입국한 됐고. 거는 생중계를 했어. 예. 야 김성태가 뭐 엄청나게 뭐 의미 있는 사람이야? 이걸 왜 생중계를 하냐? 난 진짜 얘네들 이해가 안 돼. 근데 생중계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재명 전혀 모른다. 네. 이때 막 들어오면서 만약에 그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재명하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주길 원했던 거죠 이놈들은. 근데 전혀 그게 안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검찰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야 거기까지는 다 그래. 하지만 검찰 들어갔다 나오면 뭔가 바뀌어 이러잖아요. 저는 요번에 검찰이 하는 행위를 보고 행위라 해야죠. 아주 참 이 검찰이라고 다 똑같은 검찰은 아닐 거예요. 그 검찰 중에서도 대다수의 선량한 그런 검찰들은 아마 자괴감을 느낄 것이다. 그렇죠. 자괴감을 내가 이런 짓 하려고 내가 검사가 됐나. 그렇죠. 그 시키는 짓 시다발이 하려고 내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예전에 우리가 경찰이 그런 역할을 앞장서서 했던 적도 전두환 시절에 했고 그 일로 해가지고 민주화 투사들이 그 박종철 열사 같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반성을 했는데 검사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거
그래도 경찰보다는 그래도 뭐 고시도 합격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라 좀 더 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완전히 경찰이나 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그 김성태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조폭 출신이던 뭐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대충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전화를 한 적도 없어요. 네. 일면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0억을 어떻게 그 대납을 해서 줍니까? 자기랑 연관이 돼 있거나 공범이거나 그래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애초에 똥파리 대마왕인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재명을 죽이는데 그것이 그 민족이 자기한테 부여한 역사적 사명이라고 믿었던 건지 아니면 자기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믿으라고 했었던 건지 모르지만 네. 하여튼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맞아, 트위터에 맞아. 아주 유명한 그런 악질 중에 악질 똥파리 대마왕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이태영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의 변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사모하고 존경하는 검찰들이 전직 그 검찰이 왜 저기 가서 이재명을 변호하고 있지?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사람을 쓸 정도로 이재명이 그러면 검찰에도 뭔가 뻗쳐 있는 게 아닌가? 썰로. 아니야. 저 정도를 쓰려면은 한 20억은 돈이 필요할 거야. 지들끼리 얘기해, 지들끼리. 지들끼리 야, 얘기하다가. 저 정도 정관을 쓰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나 안 써봤어. 정관을 누가 써봤니? 한 20억은 썼지 않겠어? 술 한잔 하다가 20억은 아닐까? 그러고 20억이란 말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지네들끼리 그걸 20억을 받았다라고 하는 녹취를 하겠다고 이태영 변호사한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이태영 변호사한테 이전에 인연이 있었던 한 중소기업 사장을 이끌고 가서 이태영 앞에서 뻥을 쳐요. 내 친구 중에 유명한 그 전통주를 만드는 사장이 있는데 요즘에 그 저작권이 아니라 그 브랜드 권리 문제로 다투고 있다. 너무 골치 아파. 네. 그런데 이걸 갖다 해결해 줄 수 있다면 20억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소개해 주세요. 그러지. 그러니까 한 20억쯤 받으시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네. 20억 준다는데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당연히 받죠 저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녹취해 놓고 봐라. 20억이다. 원래 20억을 받는 사람이다. 이러니까 옆에 있던 최 사장이 저 새끼 뭐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 소개해 줬는데 못 지다는 거야. 거기 가서 무슨 짓 하는 거야? 그걸 따졌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다 거짓으로 녹취한 거다라고 하는 걸 확인서를 확인서 써주게 받았구나. 그런데 그 사람도 변호사가 그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로펌에 같이 자, 있는 여기서부터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래가지고 이건 끝났던 사건이야. 끝난 사건이야. 예. 경찰이 들어봤는데 얘 혼자서 저렇게 쇼를 했네. 저러니까 제가 노숙자가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끝난 사건이야. 끝난 사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이 이재명을 잡으라라고 오다를 딱 받고 보니까 진짜 저 20억 저걸 갖다 대납을 어떻게 걸 수 있을까 그치, 만지작거리다가 만들어야지. 세상에 그 이름도 유명한 이남석이 여기서 나오네 이제. 이남석이가 이태영 변호사랑 한 로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도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도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가 한 로펌에 있었던 그 이름도 유명한 이남석이 심지어는 얘는 윤석열 꼬붕이야. 윤석열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애야. 그런데 얘한테 20억이 돈이 들어간 계좌가 있었다는 건데 이 계좌도 골 때려. 그냥 우리식 출금 계좌가 아니야. 에스크로 계좌. 에스크로 계좌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한방. 에스크로는 조건이 성취돼야지 찾을 수 있는 그런 파킹 해놓은 돈이에요. 안전거래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고거래 할 때 이렇게 해놓는. 맞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쌍방울 회장이 야 이번에 팥빵을 사는데 한 20억 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팥빵 사는데 20억 써? 그리고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놓으면 팥빵을 살 때 계약서에 날인을 할 때만 이걸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변호사비로 대납이 되냐? 그래서 M&A가 깨지난 다음에 이 돈은 자동으로 회수가 됐어. 일정 기간 동안에 딱 걸어놓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지나도 돈을 안 쓰면 회수되는 거야. 근데 대납비를 돌려줬대. 야 이재명 구경도 못했어 그 돈을. 그렇죠. 본 적도 없고 이거 관련된 모르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성수 형이 조선 시대 때 태어났으면 만담꾼이 되지 않았어? 아니 왜냐면 이렇게 너무 빠져들게 너무 재밌게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니까 아니, 이런 걸 가지고 2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같다고 거기다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얘기하는 놈들이 그렇죠.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걸 또 아니 그리고 시나리오를 오늘 또 서울신문이 깐 거 난 너무나 화딱지 나가지고 아까 확인한 게 그거야. 뭐. 서울신문이 뭘 깠냐면 네. 뭐 나왔지? 성남시가 1공단을 아. 공원으로 만드는데 그런데 이전서부터 그 공단 부지를 탐냈던 놈이 하나 있었어. 개발업자가. 네, 개발업자. 그래서 얘가 내가 해볼게요. 내가 아파트 만들 거예요. 이렇게 네. 계속 집어넣은 거야. 네. 근데 이재명 시장이 싫어. 여기 공원 만들 거야. 왜냐면 제1 공약이었어. 그렇죠. 제1 공약이 여기 공원 만드는 거였거든. 네. 그래서 싫어. 세 번을 밖으로 말했어. 네. 그랬더니 얘가 행정소송을 걸었어. 성남시하고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왜 이재명한테 변호사비를 주냐? 야. 말이 되냐 이 자식들아? 이게 기자라고 진짜 이런 기사를 써? 서울신문? 아. 서울신문 기자 이름 좀 크게 외쳐주세요. 근데 아 진짜 지금은 그 이 검찰하고 언론이 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요. 야 이거는 이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청장님 행정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행정소송에 시장이 개인 돈을 씁니까? 아니 행정소송 작정하지 않고 행정부서에서 했는데 시장 그 월급 자기 월급에서 왜 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남시에 자문 변호사들 있잖아요. 아니 자문 변호사가 성남시하고 계약된 변호사가 계약된 있죠. 변호사가 있죠. 그 돈을 줘야죠. 그 시에서. 그렇죠. 성남시가 예산이 3조야. 돈이 없어서 이거요. 요거 단독이라고 달고 이지랄해. 김만배가 변호사를 지원했대. 저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소개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그냥 성남시 변호사가 사건을 다 해서 이겨. 그런데 저 1공단의 그 공원 부지가 마련되느냐 안 마련되느냐를 가지고 대장동이 영향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 어떻게 될까요 하고 김만배가 따로 변호사를 구해요. 그리고 그 변호사한테 자문 잘해줬어요 하고 돈을 줘. 그거는 김만배가 당연히 줘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김만배하고 상관 있는 왜냐하면 건데. 이거는 지금 다 나중에 성남에 뜰이 되고 난 다음에 하천대유라는 데가 네. AMC로서 하천대유가 있었잖아요. 네. 자산관리하는 회사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잃은 거야 저게. 만약에 성남 1공단 소송에 지면 네. 어떻게 할까? 자기들이 그 조건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공단을 만들어주는 조건, 예. 그 공원을 만들어주는 조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원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들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천대유에서는 그 이야기를 자기들 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사업자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고 그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문받은 예. 김만배와 화천대유 여기랑 계약한 변호사예요. 거기에 돈이 갔다고 해서 이재명을 왜 지원해 준 게 되냐고 이 미친놈들아. 진짜 참. 아니 이 모든 거의 공통점은 이재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은 저 변호사를 김만배가 했는지도 몰라.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한 거잖아요. 그냥 본인 일을 하고 있는 동안 근데 다. 성남시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한 걸로 돼 있어. 거의 이재명이 지금 그 나라님 그러니까요. 하느님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런데 이게 또 진짜 그때 이게?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냥 성남시의 시장일 뿐인데 그렇죠. 지금 시각으로 보면요 당연히 대통령 후보급이지만 그 당시엔 그냥 성남시 그냥 시장이잖아요. 뭐 엄청난 그리고 무슨 사람인 또 것 같아. 오늘 나온 것 중에서 더 기가 막힌 거는 조선일보가 또 갑자기 네. 정영학 녹취록이 딱 나왔죠. 1300페이지에서 막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보고 계시죠? 예, 예. 네, 우리 안홍구 청장님도 특종 터뜨리기 위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녹취록이 발견됐다. 이것도 이래요. 시선 돌리려고. 또 다른 녹취록이 발견됐다. 그래서 그 녹취록이 뭔가 했더니 정영학이하고 네. 화천대유 고문인 사람하고 네. 정영학이 알고 지내는 법조인하고 셋이서 만나가지고 술을 처먹었던 밥을 처먹었던 하면서 남긴 녹취록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대장동 일당하고 잘 몰라. 그러면 사건을 잘 모르잖아 이 사람들은. 그렇죠. 이 모르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요. 뭐 이재명 지금 말이야.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저런 거 그거 다 덮을 수 있겠지? 이러고 얘기해요. 네. 만약 대선 자금이 저기로 넘어갔더라면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 잘 막으면 대통령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한 녹취록을 갖고 와서 즉
증거가 발견됐다 이러는 거예요. 아. 자 대선 자금으로 갔다는 증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말도 안 내가 돼. 지금 말도 안 돼. 우리 저 이승훈이하고 네. 저하고요 네. 김현장 변호사를 하나 만나는 거야. 네, 만났어요. 그래갖고 김현장 변호사한테 저 윤석열 대통령 거기 갔다는 거 다 아시잖아. 네. 그거 다 우리 간 거 다 알고 알죠, 당신도 알지. 아, 노래 불렀잖아. 청담동 가서 노래 네, 불러놓고선 불렀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 네. 이건 못 막아. 요렇게 녹취록 만들어서 만들어서. 내놓으면 이게 결정적 증거 됩니까? 결정적 지금 내가 찾았다 이러면 되는 겁니까? 그러네요, 진짜. 미친놈들 아니야. 야, 저 사람들은 옛날에 줬는 박스도 찾아내고 야. 자, 정영학 녹취록이 의미 있는 건 유동규, 김만배, 남욱, 남욱, 정영학, 네. 정민용 이렇게가 들어가서 녹취가 돼 있다는 게 의미 있는 거지. 여기에 화천대유 고문은 왜 나? 화천대유 이사만 돼도 내가 이해를 하겠어. 고문이 왜 나오냐고 여기서. 고문 중에는 인마 정유철도 있었고 저 김수남도 있었고 최재경도 김수남. 있었는데 야 걔네들하고 같이 녹취한 거야 그러면? 김수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녹취록의 그 첫 번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 네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아무 뭐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과 관련된 돈 간 그런 사실이라든지 네네. 그런 근거가 나타났으면은 벌써 문제가 다 됐을 거예요. 그 지금 나오는 것들은 아예 문제가 안 된다고 그냥 자기들도 제껴 놨던 거야. 아. 그거를 이제 그런데 새로운 증거다 이러면서 검찰이 얼마나 똥줄이 타면 조선일보 기자 엿먹으라고 이런 걸 던져준 거다 아니면 조선일보 기자가 정신병자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더 중요하다. 아무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해. 생각해봐. 여기에 정영학 빼고 누가 있냐고. 이 녹취록 누가 주디? 이 기자 이름 좀 봐주세요. 야 참. 형, 왜 자꾸 요즘 이렇게 실명 거론을 하시려고 아니 그러세요? 거론해야 돼. 이런 아, 기자들은 그러면 절대로 이런 기사 써가지고는 기자질을 못하게 해야 돼. 그러면 요 기자 이름을 그대로 부르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삼행시 지어보세요. 형 삼행시. 근데 이제 저런 기자들은 네. 그 이름은 거론 안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신참 기자들이에요. 아 대체로. 신참들이 보통 그러니까 그럽니까? 이제 이런 거를 쓸 때 그 누가 그 자기들이 쓴다기보다는 위에서 이제 차마 자기 고참들은 자기가 이름을 못 거는. 아 그래도 이제 좀 대체로. 아니까 그래도. 네. TV 조선에 보던 거예요. TV 조선. TV 조선. 아 TV 조선이래요. TV 조선. 그래서 방송으로 쫙 했어요. TV 조선. 아. 새로운 녹취록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 혹시 그분 그 빼빼 말하신 분이 하는 그거 그 TV 조선의 메인 앵커. 아 그분이 아. 그럼 이제 뭐 발견했습니다. 아마 뭐 목소리 약간 그 앵앵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설 밥상에 뭔가 올리라고 지금 하여튼 하는 올리려고 거니까 열심히 난리가 나는 마련했네 또 나름. 애쓴다 진짜. 그러니까요. 정영학 녹취록이나 제대로 봐. 이것도 정영학 녹취록이니까 정영학만 남겨놓고 와. 화천대유 고문 법조인. 야 정영학 씨는 그냥 모든 상황에서 녹취를 했어요. 그런데- 습관이 드신 분인가 봐요. 그렇게. 아니 자동 녹취를 하면 아 되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녹취록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네네. 보면 이제 제일 첫 번째 부분이 예. 그 앞에 나오는 부분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막 써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자기들이 그 부산저축은행 돈을 어떻게 할 그 것인가. 땡겨 왔잖아요. 예,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검찰이 냄새를 맡아서 내사를 하거나 예. 또 다른 이 대장동 아닌 다른 곳에 또 이 사람들이 또 개발 사업을 하려고 네. 그 고향 풍동 쪽인데 네네. 거기로 그것 때문에 인해가 주로 검찰들이 이제 내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만약에 안 막아지면 사업 자체를 출발을 못 하니까 그 일을 주로 그 관련된 이야기를 의논하면서 만들어진 녹취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녹취록 만들고 왜 이때 만드냐면 또 요때 지분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역할하고 어떤 지분하기로 약속. 나중에 니들 제대로 일 안 하면 깐다. 뭐 이런 거에 근거가 되게끔 하기 초반에는, 위해서 예. 그래서 녹취록을 만들어 놓고 난데없이 2019년에 또 녹취록이 만들어지는 건 그 2019년부터 이제 돈이 싸움 나옵니다. 2019년부터. 이제 제가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2014년도에 하천대유가 만들어지고 네. 2010 그 하천대유 용지 개발을 하잖아요. 네. 땅 개발을 하잖아요. 네. 땅 개발할 때까지가 성남시가 개입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렇죠. 그 같이 성남의 뜰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진행되는데 그때 만들어져 가지고 땅을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행업자들이 다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걸 사죠. 네네. 그때 사기 때문에 돈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나온 돈을 가지고 성남시가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돈이 이제 성남 그 돈이 이제 제일 많이 생길 때 배당을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배당 받아가면서 그 19년도예요. 네. 그게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그 19년도 이제 네. 그 내가 역할을 더했다, 뭐 그렇죠. 공통비 부담은 내가 많이 하면 왜 안 된다 하면서 지분대로 하자. 그때 이제 그렇죠. 싸움이 벌어지는데 네. 유동규와 이제 그 유동규와 남욱이가 한 편이 되고 예. 그 이제 정영학과 김만배가 한 편이 되고 처음에는 정영학과 남욱이가 한 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유동규가 끼어들고 그다음에 그 김만배가 끼어들면서 네네. 편이 또 갈라져.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게 그 뒷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뒷부분의 싸움에서 자기가 유리한 자기들은 이 정영학 입장에서는 회계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숫자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꼼꼼하게 다 자기가 세금 내는 것까지 다 정리를 네네. 했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나는 정확하게 하니까 나머지 이야기하는 거를 기록을 남겨놔야지 나중에 네. 자기한테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그렇죠, 해서 그렇지. 남겨놨던 또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솔직히 습관이네. 말해서 정영학은 자기 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누구한테 뇌물 줬다라는 식으로 뉘앙스 하잖아. 그럼 네. 나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이런다고. 네. 대신 돈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안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거 돈이 들어간 거 맞아요 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쌈박질 나가지고 실제로 돈이 주로 들어가는 데가 배당금이 들어가고 예. 이런 거고 네. 추후에 또 아파트 분양하면서 돈이 들어오고 이런 건데 그 돈은 다 김만배한테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싸움이 나면 안 되니까 그걸 정리를 해준 거예요. 계속 자기는 계속. 손해 봐가면서 정영학은 그렇죠. 자기 돈 더 내가면서 자기 집은 더 내놓으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나름 그래도 그래서 또 희생자네요. 이 녹취록 자체는 예.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 자기들끼리 이야기 녹취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사초에 가까운 그렇죠. 정확성을 가지고 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오늘 나온 기사 중에서 제일 정말 유의미한 기사는요. 매일경제의 기사입니다. 네. 아 맞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음. 검찰발을 달고 네. 검찰발을 달고 왜 이런 자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병우 전 수석이 대장동 원년 멤버 변호사였다라고 하는 진술이 확보됐다는 걸 내놓습니다. 그렇죠. 이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2013년도 네. 아마 발일 텐데 네. 이 우병우가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박근혜 정부 초대 네네. 초대가 아니고 민정수석 저 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네.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서 김기춘이 비서실장 할 때 그 네. 돌아가신 분이 이제 김영환인가 예. 그분하고 같이 예. 이제 그 예.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는 과정에 그 전에 뭐를 했냐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변호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변호사를 할 때 이 부분을 맡은 거예요. 아 그때였구나. 그 시기가. 그런데 이 변호사가 수임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수임계를 내고 네네. 다 기록을 하고 세금 신고도 해야 네,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병우 변호사는 지금 현재 여기 내용으로 보면 스스로 나는 그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맞아요. 있어. 네. 그 일면식도 없다 이런. 네. 그리고 이쪽에서 막 돈 줬는 기록이 나오면은 이거는 또 빼박이죠. 요걸 새로운 좀 문제가 찾아야겠네. 생기는 거죠. 네.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성수대로든 아농구 TV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게 있는데 그와의 연결고리가 저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 깐 거는 검찰 실수한 거야 내가 보기엔. 저거 까가지고 오히려 그쪽 세력들한테 경계심을 일깨워주려고 하나 뭐 아니 경고를 하려고 하나 이런 거 뭔가 또 모르겠는데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야 저거는 판도라의 상자인데. 그러게요. 야. 근데 이제 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저 사람이 연결고리 정도 중간에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핵심적인 그 역할을 했는지 여부는 별도고. 네네. 근데 50억 클럽에 그게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거기는. 그래서 네. 50억 클럽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거기에 직접 연관됐다고 지금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이쪽은 남욱과 연관돼 있는 사람이에요. 남욱. 우병우는요? 예. 어. 그래서 이 우병우가
사실상 관여를 못하게 돼서 김만배를 데리고 온 게 아니냐 아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또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김만배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그 김만배는 또 누가 소개시켜줬냐면 박영수가 박영수가. 소개시켜줬는데 아하. 그러니까 김만배는 처음에 이 검찰 브로커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검찰을 이제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하는 예. 그런 브로커 역할로 박영수가 이제 불러가지고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중간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녹취록을 보시면은 나는 빠질게. 너끼리 알아서 너가 주인이 돼서 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로 봐서는 처음에는 여기에 깊이 개입 안 하고 싶었던 건데 점진적으로 하면서 문제 해결이 돼 가는 걸 보면서 맛있거든. 주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 주인처럼 보이게 된 거죠. 야, 이거 근데 수완이 좋으니까 예. 박영수가 신뢰를 했던 거고 예. 그래서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우병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믿고 맡겨야 될 일을 예. 대신할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럴 때 여러분들 날짜를 기억해 보세요.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이 된 게 2014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5월 이전에 변호사를 맡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5월 이후에는 뭐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 손을 뗀 거잖아.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예. 그렇지만 이 우병우가 애초에 여기를 왜 맡았겠냐고. 누구 돈을 지키려고. 이게 누구 돈이라는 거지. 야, 이게 야, 진짜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김만배가 투입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플레이어고. 그 전에는 그냥 그야말로 브로커로서 뭐 엮어주고 도와주고 소개해주고 이러면서 뽀찌 뜯고 요 정도였는데 예. 주인이 됩니다. 야. 이게 의미심장한 네. 거예요. 이런 걸 까면은 우리는 좋지. 우린 너무 좋아. 그렇죠. 이렇게 이거 검찰이 깔 것 같은데. 똑같대. 와, 파이팅. 예, 하여튼 정의로운 검사가 깠을까요? 근데 저 우병우 씨 이름을 들으니까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왠지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같기도 하네요. 네. 잊고 최혜빈 있었던, 기자님 고맙습니다. 잊고 예. 있었던 친구 같은.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또 거의 1시간 10분 가까이. 원래 이제 저희가 대장동이 녹취록 관련해서 이제 하나씩 저희가 오늘부터 좀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분석해서 오늘 얘기하다가 사실 저기 윤석열 덕분에 일한 얘기로 근데 너무 또 재밌었습니다 진짜 모르던 이야기를 또 하나 배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웠는데 목요일 날 녹취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우리 청장님부터 오늘 사실 앞에 이제 나는 윤석열 씨가 네. 그 이 UAE에 가서 예. 주적이 UAE의 주적이 이란이라고 하는 네. 말을 정말 뜬금없잖아요. 그렇죠. 왜 이 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중요한 사실들을 내가 이제 유추해낸 거죠. 네. 근데 주적이라는 말을 아무나 가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가수도 그냥 장병 격려하고 고생한다고 하고 정말 그러니까요. 먼 그 타국당에 와서 이렇게 목숨 걸고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네. 게 정말 자랑스럽다 하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굳이 이란이 주적이다, 그러니까. UAE 주적이다. 우리 장병들한테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탬버린을 흔들고 오지 그냥.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하 하는 이제 손뼉을 친 거죠, 내가. 좋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배웠고 우리 저기 성수형님께서는 한 말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아니요. 예, 하여튼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을 예.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가서 설 밥상 위에 꼭 이 반찬들을 올려놓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저는 이따가 이동형 TV와 또 그 이후에 심야 시사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큰일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좀 몸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예, 어제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 어제 또 커뮤니티 보니까 몸이 안 좋으시다고 예. 또 말씀하셨던데. 어제 원래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몸이 안 좋아서.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저희가 10분을 더 해버렸습니다. 야. 방송 죄송합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형 TV로 텔레포트. 알겠습니다. 저희 아나고 TV는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내일은 이제 시사부로님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아나고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좋아요, 구독.